음. 예, 반갑습니다. 아, 학생하고 수업을 하나 하고 자야 되는데 보통 수업을 하고 나면 그 선생들이 보통 뭐라 그러나? 조금 하이된 상태가 돼요. 조금 그 지적으로 좀 긴장을 좀 한 상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텐션이 좀 올라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그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수능 문제라는 게 조금은 그 머리를 좀 쥐어 짜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뭐 대단한 문장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텐션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 한번 그렇게 텐션이 좀 올라가면 예,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예, 이런 거죠. 술. 제가 소주를 거의 안 마시는데 특히 혼자 마실 때는 소주를 거의 못 마시는데 안 마시고 못 마시고 그러는데 신기해서 한번 남들 다 먹는다 그러길래 민트 초코가 뭔 맛인지 한번 마셔보려고 사봤습니다. 편의점에 막걸리 사러 갔는데 제가 맨날 마시는 그 느린마을 막걸리가 없어요. 그 우리 동네에서 그 갖다 놓는 그 GS 마트 그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느린마을 막걸리 갖다 놓는 데가. 근데 갔더니 없어. 그래갖고 옆에 있는 지평 막걸리 먹으려다가 언젠가부터 지평 막걸리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좀 맛이 텁텁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그러다가 신기해 보여서 한번 사봤습니다. 야, 절대 안 먹는 소주를. 예.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술 한잔하고 이렇게 긴장 좀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잠이 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거의 뭐 일종의 직업병이죠. 막걸리를 많이 마시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수업하고 나면 배도 고프고 술도 땡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게 막걸리더라고요. 야, 뭐그 수업 끝나고 나면 저녁 때 집에 와서 뭐 안 맥히잖아요, 뭐가. 그런데 그럴 때 간단한 뭐 두부김치 같은 거 해갖고 예, 옛날에는 그 같이 살던 아줌마가 딱 적당한 양의 맛이 괜찮은 그런 두부김치를 해주시면 거기에다 막걸리 먹고 그랬는데 예, 예, 지금은 그래 막걸리는 계속 먹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상하게 민트 초코 소주를 먹게 되네. 신기하다. 먹어보자. 이것도 뭐야? 소주 맛이 절대 안 나는데? 야, 그 와중에 뭐 초콜릿 맛이 뒤쪽에 올라오네요. 소주의 그 뒤쪽에 그 올라오는 크 하는 그 맛을 못 참는 사람들은 이거 먹을만 하겠네. 근데 내 입맛에는 아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먹어볼만 하겠네. 예, 사설이 길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대단한 그 정말 역사에 남는 그 인텔리가 지금부터 인터뷰를 하는데 야, 우리 민트 초코 얘기는 하고 앉았고 참 격이 좀 떨어지네. 하여튼 봅시다. 인터뷰어가 뭐라 그러는지. Could you tell us something about first about the way you work? 뭐 일하는 스타일? 일하는 스타일을 뭐 조금 그 순서가 좀 다르죠, 그죠? 이런 거부터 얘기하지. 진짜 한참 얘기하다가 물어보더만. I work regularly
I always work in the mornings. 이 오빠도 아침에 일하네. And then again a little bit before dinner.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조금 더. I'm not one of those who work at night. 밤엔 일 안 하는데. 밤에 일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밤에는 이렇게 생각이 좀 이게 이게 뭐 엉클어지고 퍼지고 막 그래요. 이게 포커스가 안 되더라고요. I prefer to read at night. 저녁 때는 읽기를 좋아하는데요. 난 읽는 것도 잘 안 되던데. I usually work 4 or 5 hours a day. I keep at it as long as I can until I feel myself going stale. 뭔가 멍하는 상태. Sometimes when I bog down, I start reading. 뭔가가 좀 마음이 복잡하고 뽀글뽀글대고 그러면 그럴 때 읽는데요. Fiction or psychology or history. 다양한 종류. It doesn't much matter what. Not to borrow ideas or material, but simply to get started again. 뭔가 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쓸만한 어떤 글거리 이런 것들 거기서 뽑아올라는 게 아니라 그냥 get started again. 좀 생각을 다시 좀 새롭게 renew 새롭게 좀 정돈을 하려고. Almost anything will do the trick. 아무거나 읽다 보면 생각이 좀 정리가 좀 된대요. 그런가? 그러니까 뭐 대단한 지적인 능력의 소유자니까. Do you do much rewriting? 어떨 것 같아요? 헉슬리가 이 다시 쓰고 할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한 달에 저는 500원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 글을 쓴다는 건 일종의 크래프트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갈고 닦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고 닦을수록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걸 계속해서 이걸 다시 쓸 수밖에 없어요. Generally, I write everything many times over. 그죠? 당연히 고치겠죠. All my thoughts are second thought. 첫 번째 떠오르는 건 아니래요. 생각하고 그런 거라는 거죠. And I correct each page a great deal or rewrite it several times as I go along.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어쩔 수 없어요. Do you keep a notebook like certain characters in your novels? 노트북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노트북 따로 안 챙길 것 같은데? No, 그죠? I don't keep notebooks. I have occasionally kept diaries for short periods. 그래서 옛날에 잠깐 좀 그 일기 쓰고 그랬는데 but I'm very lazy. I mostly don't. 머리 좋은 사람들은 게으릅니다. One should keep notebooks, I think, but I haven't. 살짝 좀 겸손한 척 하는데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죠. 머릿속에 다 폴더별로 다 저장이 다 이게 오거나이즈 돼 있는 사람인데 노트북이 뭐가 필요해. 쭉쭉 쓰면 되지 그냥. Do you block out chapters or plan the overall structure when you start out on a novel? 근데 챕터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느냐, 전체 구조 뭐 이런 거 다 구성하고 하느냐, 이건 할 것 같아요. 이건 할 것 같아. No, 응? I work away a chapter at a time.
Finding my way as I go. 와, 흘러가는 대로 일단 가는군요. I know very dimly when I start what's going to happen. 처음에 뭐 대단한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쓰는 건 아닌데 일단 쓴다는 거죠. I just have a general idea and then the thing develops as I write. 쓰면서 spontaneity 이거를 즐기시는군요, 이분은. 자연 발생적으로 쭉쭉 이렇게 우러나는 걸 좋아하는군요. Sometimes it's happened to me more than once. I will write a great deal, then find it just doesn't work. 안 되네. And I have to throw the whole thing away. 망하는 경우도 있고. I like to have a chapter finished before I begin on the next one. 챕터별로 이렇게 끊어가는군요. But I'm never entirely certain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next chapter until I've worked it out.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른대요.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일단. Things come to me in driblets, 조금씩. And when the driblets come, I have to work hard to make them into something coherent. 조각조각 이렇게 오는데 그게 이제 연결이 되려면 막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Is the process pleasant or painful?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 이럴 때 쓰는 말이 bittersweet이죠. bittersweet.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동시에 오는 거지 뭐. Oh, it's not painful. Though it's hard work. Writing is a very observing occupation. 아주 집중을 하는. And sometimes exhausting. 집중하다 보면 뭐 힘이 빠지기도 하죠. But I've always considered myself very lucky to be able to make a living at something I enjoy doing. 재밌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나는 럭키하다고 생각한다. 재밌다는 거죠, 글 쓰는 게. So few people can.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자기가 재밌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많이 쓰셨겠죠. 재미가 있으니까. Do you ever use maps or charts or diagrams to guide you in your writing? 아닐 것 같은데? 같은 얘기 반복일 것 같은데? No, I don't use anything of that sort. Though I do read up a good deal on my subjects. 강조해 두죠. 내가 그 쓰려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좀 읽기는 하는데 뭐 그런 걸 다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려놓고 하지는 않는다. Geography books can be a great help in keeping things straight. 그럴 수 있죠. 지도를 갖고 있으면 I had no trouble finding my way around the English part of Brave New World. 그죠? 거기서 영국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But I had to do an enormous amount of reading up on New Mexico. New Mexico는 모르는 데니까. 아니 근데 그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기 전에 쓴 거니까 미국으로 와서는 뉴멕시코를 직접 많이 다녀봤을 테니까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때만 해도 익숙하지 않을 때니까. Because I never been there, I read all sorts of Smithsonian reports on the place and then did the best I could to imagine it. 그죠? 자료는 쭉 보고 I didn't actually go there until 6 years later in 1937 when I visited Frida Lawrence. 그러니까 Brave New World 쓴 후에 뉴멕시코에 와본 거죠. 거기에 그려져 있는 뉴멕시코는 완전히 책을 보고 상상을 한 거죠.
When you start out on a novel, what sort of general idea do you have? How did you begin Brave New World, for example? 도대체 저도 이거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조지 오웰하고 그 헉슬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조지 오웰은 뭐라 그럴까? 박박 겼다 그럴까? 육군 그런 느낌이더라. 육군. 조지 오웰은 박박 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하나하나 얻게 된 그런 것들을 갖고 글을 썼다면 이 헉슬리는 어떻게 보면 그 공군 같아요. 공군. 공중전을 한 거죠. 위에서 쭉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려나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해요. 저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경험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갈 거다라는 굉장히 그 인류사에 대한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로 갔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Well, that started out as a parody of H.G. Wells' Men Like Gods. 우리가 또 잊어버릴 수 없는 사이파이 그 아빠쯤 되죠. 그 Men Like Gods 이 소설을 보고 패러디를 한 거래요. 처음 시작은. But gradually it got out of hand and turned into something quite different from what I had originally intended. 처음에 생각한 것과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갔대요. As I became more and more interested in the subject, I wandered farther and farther from my original purpose.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전 이건 기억이 안 나요. 웰스 책도 많이 봤는데 기억이 문제겠죠. 보긴 봤겠죠 언젠가. 이 브레이브 뉴 월드도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이. 고등학교 때 본 책이라 벌써 몇 년이야. 30년? 그죠? 30년 가까이 지난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는 건 오히려 책 내용이 아니라 그 이후에 봤던 그 브레이브 뉴 월드를 갖고 굉장히 많은 그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냥 대놓고 브레이브 뉴 월드를 갖고 만든 것도 있지만 브레이브 뉴 월드를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어갖고 또 사이파이 영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변형된 형태의 사이파이 영화들만 기억이 나지 책 내용은 사실은 별로 기억도 잘 안 나요 지금은. 인터뷰어가 또 뭐라 그러냐면 What I'm working on now. 지금은 이따가 아일랜드 쓰기 전일걸요 아마. At the moment, I'm writing a rather peculiar kind of fiction. 어떤 거? It's a kind of fantasy. A kind of reverse Brave New World. 아일랜드 얘기하네요. 그거 같죠? About a society in which real efforts are made to realize human potentiality. realize가 여기서 실현해내다 이 말입니다. come true, 실현해내다. I want to show how humanity can make the best of both Eastern and Western worlds. 이놈의 그 동서의 만남은 도대체 언제 만나지는겨? 옛날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So the setting is an imaginary island. 그럼 맞네요. Island. Between Ceylon and Sumatra. 인도에 그 많이 경도된 느낌이 좀 들죠. At a meeting place of Indian and Chinese influence. 이거 중국과 인도 문화. One of my principal characters is like Darwin and my grandfather.
이게 동급 아닙니까 지금 다윈하고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 자기 그 뼈다귀 자랑 살짝 들어가 주시고. A young scientist in one of those scientific expeditions the British Admiralty sent out in the 1840s. He's a Scotch doctor who rather resembles James S. Darley, S. Dare, the man who introduced hypnosis into medicine. 그 최면요법일 것 같죠? 최면요법. And then, as in News from Nowhere and Other Utopias, I have another intruder from the outside world whose guided tour provides a means of describing the society. Unfortunately, he's also the serpent in the garden. Serpent in the garden. 아담과 이브에 나오는 그 나쁜 놈, 그 독사입니다. Looking enviously at this happy, prosperous state. I haven't worked out the ending yet, but I'm afraid it must end with paradise lost, if one is to be realistic. 그 신라권처럼, 그 존 밀턴의 신라권처럼, 그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그런 스토리죠. 그 느낌이 오세요? 그 이 오빠는 그러니까 서양 문명 전체가 이제 한 손에 다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서양의 그 문화적 전통이 한 손에 다 이렇게 잡히고 거기다가 그 예술적 문화적 전통에다가 또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온 그 과학적인 그 어떤 사고, 시각 이런 것까지 이제 결합이 돼 있는 아주 쉽게 보기 힘든 그런 오빠거든요. 근데 뭐 지금도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뭐 동과 서의 만남, 뭐 동양적 사고와 뭐 서양의 기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아직도 잘 안 되잖아요. 이때 될 리가 있나요? 좀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일랜드라는 뭐야 그것도 조금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좀 온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영국 제국주의. 영국이 제국주의로서 전 세계를 또 휘젓고 다녔잖아요. 그거에 그 중심에 있었던 영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또 싹 들어가 있죠. 그 안에. 그 제국주의자로서의 그런 면모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보면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죠. 또 인터뷰어가 뭐라 그러냐면 In the 1946 preface to Brave New World, you make certain remarks that seem to prefigure this new utopia. 그때 이미 46년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다. 이런 새로운 당신이 지금 쓴다는 그런 유토피아. Was the work already incubating then? 그때 이미 이런 생각 하고 있었냐? Yes. The general notion was in the back of my mind at the time. 그때 이미. 그럼 꽤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를 이제 1960년인가? 그때 마지막에 쓰신 거네요. It has preoccupied me a good deal ever since, though not necessarily as the theme of for novel. 꼭 소설로만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럼 뭐 어떤 그 철학적인 그런 거를 쓰려고 했겠죠. For a long time, I had been thinking a great deal about various ways of realizing human potentialities.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잠재력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을까?
Then about 3 years ago, I decided to write these ideas into a novel. 결국은 이걸 소설로 써야겠다. 뭐 철학책으로 쓸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소설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It's going very slowly because I've had to struggle with the fever. 그러니까 동물농장 같은 그런 형태로 the framework to carry the expository part. 내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를 드러내려면 fable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화처럼. I know what I want to say clearly enough. The problem is how to embody the idea. 이러다가 망한 거죠.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 망했을 것 같은데. 소설이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 안에 구현해 내려고 그걸 소설이라는 당위정으로 수거 코팅을 해갖고 이렇게 어떤 자기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주장하려고 이렇게 소설을 이용하는 순간 소설들은 대부분 망합니다. Of course, you can always talk them out in dialogue, but you can't have your characters talking indefinitely without becoming transparent and tiresome. 그죠? 너무 드러내고자 하는 게 너무 뻔해지고 그리고 또 피곤해지죠? 이거 뻔히 아시는 분이 왜 그러셨을까? Then there's always a problem of point of view. Who's going to tell the story or live the experiences? 그죠? 어떤 1인칭 시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를 그려낼 것인가 아니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걸 그려낼 것인가. I've had a great deal of trouble working out the plot and rearranging sections that I've already written. 고생은 하셨나 보네, 쓰시느라고. Now I think I can see my way clear to the end. But I'm afraid it's getting hopelessly long. 꽤 긴 소설이 될 것 같다. I'm not sure what I'm going to do with it all. 잘라내고 붙이고 잘라내고 한 번쯤은 읽어드려야겠다. 그죠?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Some writers hesitate to talk about their work in progress for fear they'll talk it away. You aren't afraid of that? 그 얘기 막 하네. 안 두려워? Talk it away. 말하다가 날려버리는 거. No, I don't mind talking about my writing at all. In fact, it might be a good practice. 해밍웨이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죠. It might give me a clearer notion of what I was trying to do. I've never discussed my writing with others much, but I don't believe it can do any harm. 문제 안 된다는 거죠. I don't think that there's any risk that ideas or materials will evaporate. Talk away라는 게 말하다 보면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런다고 날아가 버릴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죠. Some writers, Virginia Woolf for example, have been painfully sensitive to criticism. Have you been much affected by your critics? 비평가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도 있다. 버지니아 울프 같은 예. 당신 영향 받느냐? 우린 답을 알고 있죠. 이 정도 사람이면 콧방개도 안 낄걸요? No, they've never had any effect on me. 그쵸? For the simple reason that I've never read 미치겠다. I've never read them. 안 읽는다 이 거짓말인 거 알죠, 우리는. 우리 나보코프 했었잖아요. 블라디르 나보코프. 나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그 오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읽었잖아요. 이 오빠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분은 진짜 안 읽을 수도 있어요.
I've never made a point of writing for any particular person or audience. 어떤 독자층을 생각하고 쓴 게 아니다. I've simply tried to do the best job I could and let it go at that. Let it go. 그리고는 놓아준다는 거죠, 그냥. 갈 길 가라, 내 작품아. 난 더 이상 너하고 상관없다. The critics don't interest me because they're concerned with what's past and done, while I'm concerned with what comes next.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아, 지난 얘기 해서 뭐하냐. 난 앞으로 뭘 할지가 관심이 있을 뿐이다. I've never reread my own novels, for example. 옛날에 쓴 소설 한 번도 다시 안 읽어봤다. Perhaps I should read them one of these days. 근데 한 번쯤 읽어봐야 될 것 같다. 그럴 리가. How did you happen to start writing? Do you remember? 좀 물어보는 순서가 좀 이렇게 다른 인터뷰하고 좀 다르죠. 이게 처음 하면은 시작하면 묻는 게 아니까 묻는 거였잖아요, 보통. 어떻게 쓰게 됐느냐? 처음에는 소설 같은 거를 쓰려고 했을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엔 그냥 철학적인 에세이 같은 거 열심히 썼겠죠. 근데 어쩌다가 소설 같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철학 서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예술 따위를 하려고 왜 생각을 하셨을까? 나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하다. 그냥 철학적으로 쭉 빠졌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I started writing when I was 17, during a period when I was almost toddler. 아, 이게 컸구나. And could hardly do anything else. 이게 컸네요. 맞다. 이 오빠가 한쪽 눈이 완전히 맛이 가갖고 의대 갈래다 못 갔지. 이때 좀 방황하면서 좀 이때 이런 게 좀 일깨워졌을 수 있겠네. I typed out a novel by the touch system. 터치 시스템은 또 뭐야? I couldn't even read it. I have no idea what's become of it.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I'd be curious to see it now, but it's lost. 내가 그때 도대체 뭘 썼는지 궁금하다. 근데 없어져 버렸다. 대단한 건 아니겠죠? My aunt, Mrs. Humphrey Ward, was kind of literary godmother to me. 그러니까 부계 쪽은 과학자, 모계 쪽은 문학적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해줬나 보죠. 이모가. I used to have long talks with her about writing. She gave me no end of sound advice. No end of sound advice. 끝도 없이 sound advice를 해줬다는 거죠. She was a very sound writer herself. 안정감이 있는 뭐 그런 뜻이겠죠. 뭐 여기선 사운드가 뭐 좋은 뜻으로 쓴 거죠, 그냥. Rolled off her plots like sections of macadamized road. macadamized road는 또 뭐야? 마카다미아는 아는데 조그맣고 동그랗고 맛있지 않습니까? 마카다미아는 뭐 그런 거 같죠? She had a curious practice. Every time she started work on a new novel, she read Diderot's Le Nouveau de Rameau. 저희가 이 19세기, 이 18,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온 이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아무리 영국 사람이어도 이때 사람들은
기본빵으로 뭐냐면 고전 그리스어를 기본빵으로 다 합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라틴어는 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 지금 영어 배우듯이 배웠어요. 거기에다가 이 영국 사람들인데도 프렌치는 또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람들 기본이에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독일어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라틴어를 일단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탈리안 라틴어의 그 속격이거든요, 이게. 그 누구야? 하여간 뭐 그 기억도 잘 안 난다. 하여간 이태리어 그 시인이 있어요. 그 뭐 무슨 천국 뭐 어쩌고 저쩌고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도 기본빵으로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It seems to act as a kind of trigger or release mechanism. 그것이 어떤 거를 자극을 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걸 그 이렇게 풀어놓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작용을 한대요.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헉슬리가 책을 본다고. 책을 보다 보면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좀 준다고. 이런 게 자기 그 엔트한테서 배운 건 것 같아요. Then later, during the war and after, I met a great many writers through Lady Ottoline Morel. She used to invite all kinds of people out to her country house. I met Catherine Mansfield there, and Siegfried Sassoon, and Robert Graves, and all the Bloomsburys. 블룸스베리. 이 오빠들이 또 블룸스베리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한 칼 그린 오빠들은 여기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블룸스베리 클럽 사람들 스스로도 놀랬죠, 나중엔. 왜냐면 블룸스베리 클럽에 있는 뭐 러셀이나 화이트헤드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비트겐슈타인도 들어갔나?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이 블룸스베리 클럽이란 걸 자기네 대학 다니면서 만들어갖고 거기서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뭐 대단한 뭐 성과들을 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같은 그룹이 영국에 수백 개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수백 개는 아니어도 최소한 수십 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클럽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기네가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유일한 그룹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지들도 놀랬던 거죠, 나중에. 우리가 제일 똘똘한 애들이었어, 영국에서. 그렇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I owe a great debt of gratitude to Rosa Fry. Listening to his talk about the arts was a liberal education. At Oxford, I began writing verse. 그러면서 이 오빠가 대학 다니면서 뭐 의대 쪽으로 가려다가 삑살이 나고 눈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쯤 문학으로 들어와서 옥스퍼드 대학 다니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I had several volumes of verse published before I turned to writing stories. I was very lucky. I never had any difficulty getting published. 이게 조금 그런 게 제 짧은 지식으로는 verse를 쓰기 시작했다는 게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설을 쓰는 거하고 시를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영국에서 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압도적인 그
롤 모델이 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시를 쓰는, 영어로 시를 쓰는 사람들의 그 압도적인 롤 모델. 저같이 그 별로 영국 문학에 대해서 깊이가 없이 대충 아는 사람들도 한 사람밖에 안 떠오르거든. 그게 존 밀턴입니다. 존 밀턴이 그 패러다이스 로스트 있잖아요. 저희는 그 제목이나 알죠? 지금 패러다이스 로스트를 몇 번 읽었더라? 꽤 여러 번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존 밀턴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지식이 대단해서 그래요. 제가 존 밀턴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그 라틴 시인들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전유가 그것들에 대한 지식이 너무 얄팍하든가 거의 없든가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이스 로스트의 그 구절구절들이 저한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각주를 누군가 쫙 달아주면 떠듬떠듬 쫓아갈 수는 있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한 방에 딱 느낌이 와야죠. 시를 읽으면서 아 이게 이거는 이거를 얘기한 거고 이건 이걸 얘기한 거, 아 이건 이걸 이렇게 틀었고 이게 한눈에 딱딱딱딱 들어와야 그 감동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패러다이스 로스트가 여러 번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절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존 밀턴 같은 시인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엘더 석슬리 정도의 그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덤벼보는 겁니다. 나도 존 밀턴처럼 한번 해볼까? 하고 덤벼보는 거죠. 이게 일단 먼저입니다, 사실은. 어떤 그 문학적인 욕심이 생긴 사람들은 이걸 먼저 해보는 거고 들이대 보는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삑살이 나면 아이씨, 이건 아닌가? 소설이라도 써볼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그러다가 이제 소설 쓰는 거로 넘어갔다는 거죠. I was very lucky. I never had any difficulty getting published. 이 오빠는 또 운도 좋았대요. 당연히 운이 좋지. 이 정도 뼈대 있는 집안인데. 금방금방 소설 쓰자마자 출판이 됐고 After the war, when I came down from Oxford, I had to make my living. 뭐 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뭐 먹고 살아야죠. I had a job on the Athenaeum. That paid very little. 근데 여기서는 뭐 무슨 교육기관 뭐 그런 걸 거예요. 돈이 별로 안 됐고 not enough to live on. So in spare moments, I worked for the Condé Nast publication. 꽁드나가 지금 얘네가 아마 뉴요커인가? 아니면은 파리 리뷰? 둘 중에 하나를 얘네가 지금 만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 출판사가. 뉴요커나 파리 리뷰 둘 중에 하나가 아마 꽁드나 이 출판사에서 만드는 걸 거예요. I worked for Vogue and Vanity Fair. 잡지들입니다, 다. And for House and Garden. when I used to turn out articles on everything from decorative plaster to Persian rugs. 아, 이 사람이 이런 그 박물지적인 그 세상에 별의별 걸 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네요. 잡지사에서 별 잡글을 다 쓴 거죠. And that wasn't all. I did dramatic criticism for the Westminster Gazette. 아이고.
영국 비평까지 했대요. 정말 별의별 걸 다 했네요. Why? Would you believe it? I even did music criticism. 음악 비평까지 좀 멀리 가셨는데? I heartily recommend this sort of journalism as an apprenticeship. 네. 도움이 된대요. apprenticeship으로 이런저런 수련을 하는데. It forces you to write down everything under the sun. It develops your facility. 하다 보면 좀 쉽게 쓰게 된다는 거죠. It teaches you to master your material quickly and it makes you look at things. 그죠? 사물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되겠죠. 세상이 다 글감이니까 저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저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을까? 별의별 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Fortunately, though, I didn't have to keep at it very long. After Chrome Yellow, that was 1921, I didn't have to worry so much about making a living. 이게 엄청 잘 팔렸다는 얘기죠. I was already married and we were then able to live on the continent. 21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겠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컨티넌트에다 살았다. 컨티넌트라는 거는 자기네는 아일랜드잖아, 영국은. 컨티넌트에다 살았다 그러면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 하면은 영국 애들이 생각한 유럽은 하나예요. 파리입니다, 파리. 복잡할 거 없어요. 파리에 무조건 파리예요. 이? 아이씨. In Italy, until the fascists made life unpleasant. 빅살이 났습니다. 네. 무조건 파리인 줄 알았더니 이태리로 갔네, 이 오빠는 또. 아이, 신기한 오빠네. Then in France. 그러고는 프랑스로 갔대요. We had a little house outside Paris, where I could write without being disturbed. We'd be in London part of every year, but there was always too much going on. I couldn't get much writing done there.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저희 기억나세요? 어네스트 해밍웨이나 F. 스캇 피츠제럴드나 그 사람들 전부 다 파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파리에 이렇게 해서 지내잖아요. 파리가 왜 이렇게 개떼같이 보였냐면 이게 First Modern City입니다. 뭐 복잡할 거 없어요. 최초의 현대적인 도시예요. 파리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마던 하면은 떠오르는 데가 무조건 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파리에 개떼같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영국이든 조금은 문학이나 예술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파리에 전 세계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파리에 집 하나 있고 여기서 지내면서 영국이나 미국에 잠깐 갔다가 파리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 영국이나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그때 다 그랬어요.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Do you think that certain occupations are more conducive to creative writing than others? In other words, does the work you do or the company you keep affect your writing? 아, 요즘에서 끊어 써야 되는데. 요거까지만 봅시다. 어떤 직업들이 라이팅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하는데 좀 도움이 됐느냐 하는 일, 혹은 네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의 글에 영향을 끼치든 파리에서 이렇게 지냈다니까. Huxley, I don't believe there's an ideal occupation for the writer. 그렇죠. 라이터는 그냥 라이팅만 해야지 뭔 다른 직업.
He could write under almost any circumstance, even in complete isolation. So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거지. Why? Look at Balzac, locked up in a secret room in Paris, hiding from his creditors, and producing La Comédie Women. Women? Or think of Proust in his cork-lined room. Although, of course, he had plenty of visitors. Cork-lined. 방음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I suppose the best occupation is just meeting a great many different kinds of people and seeing what interests them. That's one of the disadvantages of getting older. You're inclined to make intimate contacts with fewer people. 그러니까 그런 직업 없고 특별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 만나는 거다. 지금 이 재밌는 게 예로 드는 게 전부 다 누굽니까? 발작이나 프루스트나 다 프랑스 작가들이잖아요. 느낌이 좀 오세요? 그러니까 요 시절의 영국 작가들만 해도,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 요 작가들만 해도 프랑스 작가들의 영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자기네 선배들 작가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정말 위대한 소설을 쓴 사람들은 프랑스 작가들입니다. 영국 작가들이 보기에도.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예, 제가 삑사리가 많이 들어가네. 술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예, 잠깐 쉬었다가 담배 한 대 피고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너무 그 주접을 많이 떨은 것 같아갖고 그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일단 좀 끊어갑시다.